위험수법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주요하게 설명드릴 저희 위험수법가에 대한 지침은 해당 법 조항 제4항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내용에 의거를 합니다. 따라서 고시 내용은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위험수법가는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당 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고시는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1장의 총칙은 이 고시에 대한 목적, 적용 범위, 정의 등이 나와 있고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위험수법가에 대한 5단계 방법이나 절차, 시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3장에서는 위험수법가 인정에 대해서 제도랑 운영하는 심사위원, 인정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인정사업장에 대한 혜택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인정사업장에 대한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우신 위험수법가에 대해서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았을 때 이제 혜택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정부 감독의 유예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감독의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감독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일부 감독관 규정에 한해서만 유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포상 또는 표창에 우선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재보험을 매년 납부할 때 이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신 사업장은 3년 동안 산재보험 요율이 20% 감면되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요. 50인 미만 제조업, 그리고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요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 혜택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시 해당 신청 자격과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1,0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은 사업장의 유해한 요인들을 개선할 때 이제 시설에 그런 자금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드리는 제도인데요. 이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수법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한 개선 대책을 실시할 때 돈이 드는 부분들을 저희 공단에서 보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을 인정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위험수법가 인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수법가 인정 제도의 목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수법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험수법가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상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인정 제도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드리는 제도의 목적은 이제 아무래도 산업안전보호에 대한 여력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만약 위험수법가를 우수하게 할 경우에는 인정을 준다는 이런 제도의 그런 앞의 목적에 대한 취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위험수법가의 인정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는 현장 심사, 첫 번째 현장 심사와 두 번째 심사위원회, 서면 심사를 통해서 두 단계를 걸쳐서 인정 여부를 결정을 드리고 있고요. 이 인정을 받게 되시면은 유효기간은 결정된 날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3년마다 재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단에서 위험수법가 인정을 받으실 때 인정 심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총 4가지 항목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주의 관심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수법가 실행 수준, 세 번째는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 발생 수준,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 항목의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인정 기준은 한 항목이라도 50점을 미달할 경우 과락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균 점수가 아니라 종합 점수입니다. 네. 왜냐면은 각 항목마다 점수에 대한 비율이 있고요.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두 번째 위험수법가 실행 수준이 가장 심사 항목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실행 수준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이 실행 수준에서 평가를 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위험수법가표를 잘 작성했는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각 항목마다 비중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비중을 비율로 했을 때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시는 사업장만 인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간단하게 1장에서는 위험수법가 인정 제도에 대한 근거와 이 인정을 받으시려면 어떤 항목들이나 목적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헌수 평가 지원 시스템, 클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위헌수 평가 지원 시스템, 클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위헌수 평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작성하셔야 될 두 가지 항목, 그 실시 규정과 평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헌수 평가 지원 시스템 클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클라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데 그 약자고요. 코리아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 산업안전보호법의 위헌수 평가 실시에 대해서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위헌수 평가는 사업장에서 자율 실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장에서는 여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안전보험 관리해야 할 체계가 여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율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포커스고요. 그 다음에 저희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드리는 것들은 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지금 화면이 저희 딱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 화면 첫 화면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http class.cosia.or.kr로 들어가시면은 해당 페이지가 나오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한 것들은 주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이 클래스 홈페이지에서는 위헌수 평가 실시 규정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또한 각종 우수 사례, 저희가 공단에서 매년 7월에 위헌수 평가 우수 사업장 발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 사례들과 함께 또 위헌수 평가를 실시한 사례들, 그리고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모두 이 위헌수 평가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실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클래스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위헌수 평가표를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해당 툴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 이 위헌수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저희 공단을 통해서 위헌수 평가에 대해서 무료로 사업장에서 컨설팅을 받거나 인정심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헌수 평가 관련해서 실제 사업장에서 모르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저희 클래스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클래스 홈페이지에서 지원한 것들에 대한 기능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헌수 평가 지원 시스템 클래스의 목적은 이제 사업장의 자율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이 위헌수 평가를 사업장에서 한다면은 단순히 평가표만 작성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평가표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규정과 이 규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제반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위헌수 평가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단계 방법 또는 체크리스트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이 기법들을 우리 사업장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단 규정이 제반이 돼야 되는데, 이 규정 또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제가 마지막 장에서 우수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저는 위헌수 평가를 실시할 때 이런 부대적인 회의록이나 교육일지, 예산, 그리고 개선 대책들이 이행 관리되는지 등등의 이 위헌수 평가를 구성하는 서류들이 사업장에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또 위헌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목적이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실시 규정과 평가표를 제공드리고 있고, 또한 이 제반 서류에 대해서는 서식도 제공드리고 있지만, 또한 우수 사업장 사례를 통해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회의록이나 교육일지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위헌수 평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이제 평가표, 실시 규정, 그 다음에 제반 서류 중에 먼저 제일 중요한 실시 규정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시 규정이라 함은 첫 번째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헌수 평가에 대한 작성 기준이자 이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가 또 이따 클래스에 들어가서 실시 규정을 한번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시 규정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사업주의 이 방침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헌수 평가를 표를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주가 위헌수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달성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을 수립하는 것부터가 위헌수 평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주의 방침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이 규정에 포함되고요. 특히 이 방침과 목표는
단순히 그냥 작성하고 서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우리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실시 규정은 이제 그 목적들이 이 실시 규정 내에는 조직이나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기록 등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서 배우셨던 그 1, 2강에서 배우셨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관리에 대한 방침들이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실시 규정 내에서 그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실시 규정은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이 선행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평가표랑 별개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일단 실시 규정을 수립하신 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시는 거고요. 특히 그 국내 사업장에서는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범 실시입니다. 이 시범 실시라고 하면 좀 그 아시는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본래 실시 규정을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이 규정이나 이런 그 평가가 사업장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작성된 초안에 이 실시 규정을 기반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에 실시를 하시는 거고요. 이 실제로 각 모든 전 사업장이 아닌 개별 공정이나 단위 사업 그 사업체에다가 이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 그런 한 라인에서 만약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좀 미흡한 것들이나 규정상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은 그런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찾고 다시 규정을 정립해서 최종적으로 규정을 완성한 다음에 전 사업장에 도입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국내에는 좀 생소하지만 일단 시범 실시가 저는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또 위험성 평가의 궁극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위험성 그 평가에 대한 실시 규정과 함께 이제 실시 규정이 완성됐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제 우리 사업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 방법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클라스에서는 그 지원드리고 있는 방법은 이제 3가지 방법을 지원드리고 있고요. 꼭 이 방법들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 위험성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한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 그 클래스를 통해서는 지금 이 3가지 방법들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그냥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위험성 평가 5단계 방법은 이제 사업장에서 보편적으로 아마 하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그 위험성 평가 실시 단계 5단계 배우셨던 것처럼 사전 준비부터 마지막 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까지 이 5단계 방법을 클래스를 통해서 이 툴을 통해서 천천히 클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클래스에서 이런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5단계 방법 이후에 체크리스트 방법으로 저희 공단에서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5단계 방법이 이 장단점이 있지만 이 체크리스트 방법은 특히 이제 그 위험성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에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정말 한두 분이 일하시는 이런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이제 법적으로는 실시할 의무가 있으신데요. 그런 사업장에서는 5단계 방법을 실시하기에는 사실 좀 기술적인 여력이나 인력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로 체크해서 우리 사업장에 부합하는 아닌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또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3번째 방법은 이제 최근에 이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 정부에서도 그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런 대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이제 고위험 기인물을 중점으로 실제 대화를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 해당 위험한 기인물들을 대상으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우리 사업장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클래스에서는 이 3가지 방법을 저희가 지원드리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실제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실습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 기법은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일단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기법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사업장의 그런 개선에 대한 여력이나 그런 조직 체계, 이런 사업장의
여력을 반영해서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될 텐데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기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위험성평가 5단계 방법이 있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그 공정이 많거나 유해 위험 요인 대상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방법은 그 저희 5단계 방법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을 이제 툴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체크리스트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 방법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위험 요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실시 방법은 이제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공종, 작업 이 세 가지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 그 기본적인 DB에서 제공되는 항목을 그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대화형 방법입니다. 대화형 방법은 사망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기인물, 가령 뭐 지게차나 뭐 사다리, 아니면 뭐 이륜차, 다양한 기인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사업장의 그런 기인물 중에 이 사망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저희 공단이 제공하는 기인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공정이나 기계 설비를 선택해서 이제 5가지 질문을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서 클래스에 제공드린 방법 이 3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선택해서 실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험성평가 5단계 방법입니다. 이제 이 5단계 방법은 익히 또 수업에서 많이도 배우셨을 텐데요. 정말 이제 이 5단계, 이 사전조사, 유해오염 파악, 그 다음 위험성 추정,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순으로 그 툴을 통해서 단계별로 사업장에서 그 사전 준비부터 하는 방법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이 5단계 방법을 실시하기보다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한번 이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실 것 같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위험성평가 5단계 방법을 한번 클래스로 하시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좀 샘플을 잡아봤고요. 일단은 업종은 인쇄업, 근로자 수는 8명으로 한번 실습 사업장을 잡아봤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하는 공정은 이제 옵셋 인쇄기를 통해서 이제 고급 인쇄물을 제작하고 출하하는 사업장이고요. 공정은 5가지로 일단 원료 입고, 재단, 소부, 출하, 옵셋 인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모의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설비들은 뭐 당연히 실질적으로 많은 설비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이제 지게차랑 인쇄기, 소부기, 재단기 이렇게 좀 몇 가지 특징적인 설비들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그냥 공단 이제 클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부터 어떻게 실습을 하고 지금 저희가 5단계 기법으로 예시를 잡은 인쇄업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위험성평가 5단계 방법에 대한 홈페이지를 보면서 실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습에 앞서서 이제 클래스 홈페이지를 직접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홈페이지의 간략한 설명과 그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홈페이지가 클래스 홈페이지입니다. 사이트 도메인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kras.kosha.or.k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첫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크게 네모가 컨설팅 신청, 교육 신청, 평가 실시, 인정심사 신청 이렇게 4가지 네모가 나와 있습니다. 문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컨설팅은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드리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거고요. 교육 신청은 저희 공단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사업주 교육 2시간, 그리고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실시하는 그런 담당자를 대상으로 8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은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이런 교육을 지정받은 민간기관 또한 같이 여기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진행할 위험성평가 실시를 이 버튼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공단에서 이제 우수사업장 100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수사업장 인정 신청을 할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온라인으로 인정신사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30일 이내에 저희가 연락드리고 방문드리도록 이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요 4가지 기능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시 규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우측에 실시 규정을 누르시면은 한급판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 실시 규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실시 규정은 사업장에 맞게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이 표준 문서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위헌 평가는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시 규정을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헌 평가에 대해서 사업주가 어떻게 방침을 수립하고 어떤 재해 감소 목표를 수립했는지가 중요하고 이 방침과 목표를 수립한 후에 바로 이 사업장에 공표해서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규정은 위헌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우리 사업장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조 목적부터 2조 적용, 그리고 위헌 평가 실시하는 조직과 그리고 위헌 평가의 각 조직 구성원별의 역할과 책임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 시기도 나와 있는데 실시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업장에 위헌 평가를 어떻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가능성과 중대성 그리고 위험성을 추정할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헌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이 실시 규정을 작성해서 우리 사업장 위헌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뒤에는 이 실시 규정 뒤에는 저희가 부수적인 위헌 평가 교육에 대한 양식이나 회의록이나 다양한 이런 서식들을 또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평가에 대한 실시도 중요하시지만 우측에 실시 규정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표준적으로 사업장에서 작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먼저 실시 규정을 한번 접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요한 클래스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실시하기에 앞서서 일단 회원가입과 로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원가입은 좌측 위에 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가입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회원과 사업장 회원이 있고요. 일반 회원은 위헌 평가 실시와 함께 다양한 그런 진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사업장 회원은 이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실 때 이 사업장에 대한 법용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십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동의하시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정보와 이 관리 번호를 사업장의 이 고유 이제 산재보험을 납부하실 때 사업자 등록번호 외에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를 통해서 가입의 절차가 있고요. 네. 개인 회원은 절차대로 일반 회원에서 마찬가지로 동의하신 다음에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입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제 아이디로 먼저 로그인한 다음에 먼저 5단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위헌 평가 실시를 눌러서 본격적으로 위헌 평가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이제 위헌 평가 실시를 눌렀을 때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희 클래스에서는 이 위헌 평가에 대한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위헌 평가 5단계 방법,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방법, 세 번째는 대화형 방법입니다. 먼저 본 단계에서는 위헌 평가 5단계 방법에 대한 실습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5단계 방법을 클릭하실 텐데요. 네, 먼저 선택하시면은 이 사전 준비 페이지가 나오십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최초 시작 화면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마 클릭하셔도 이동은 안 되시지만 해당 단계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하시라는 이전 단계가 완료되지만 하지만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클릭을 하셔도 각 단계별로 다시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평가 대상 공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 공정 업종별로
저희가 그 공단에서 제공드리는 표준 공정들이 있고, 이 해당 공정들을 선택하시면은 저희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그런 그 매뉴얼적으로 제공드리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각종 업종을 대표적으로 해서 위험한 것들을 공정을 저희가 넣은 건데요. 해당 공정이 아니시면은 추가하셔도 되지만, 그 아예 그냥 제일 처음부터 새로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다 입력하시면서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는 그 공단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토대로 우리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색어에 앞서 저희가 예시로 잡은 인쇄업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인쇄업을 검색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이 다양한 그 업종들이 나오시는데요. 이제 그 인쇄업에 대해서 이 공정들 또한 뭐 전산용지 제조, 뭐 다양한 공정들이 있으신데, 일단은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여기 제일 위에 이제 인쇄업이나 아니면 전산용지 이쪽으로, 전산용지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선택한 표준 공정으로 평가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팝업 창으로 선택한 그 내용으로 실시하시고 나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네, 공정이 나오시면은 이제 그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위의 단계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요. 평가 대상 공정에 대해서 공정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에 대한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공정은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대상 공정을 추가하거나 공정명을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그 제일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이 각 공정별로 있는 그 세부 작업, 공정에 대한 그 먼저 분류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각 공정별로 보유하고 있는 설비와 그 각 그 공정에 대한 사용하는 유해 인자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전 준비 제일 처음 단계에서는 그 공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공정을 앞서 선택하시면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에 대한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의 기본 값들이 지금 나오신 화면이고, 요거는 제가 별도로 입력한 화면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요또 그 먼저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먼저 그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표준 세부 작업 추가를 통해서 이 공정들을 추가로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표준 세부 작업 추가는 저희 공단에서 제공하는 작업들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러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접 입력 추가는 직접 공정을 수기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세부 작업은 제공되는 것 중에 이 선택을 해서 아예 삭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그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화면이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장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이 하단 우측에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 하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2장이나 스텝 2나 스텝 3 이후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으로 나오면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아까 그 샘플로 잡은 그 우리 사업장의 예시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샘플에서는 그 입고와 그 다음에 공정들이 소부, 인쇄, 출하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는 지금 그 입고되고 소부, 그 다음에 인쇄, 출하만 있기 때문에 그 해당이 없는 절단과 가공은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삭제하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지금 여기서 제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작업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입력 추가를 해서 이거는 그 수기로 넣으시는 거고요. 정말 그 순수하게 손으로 타이핑해서 넣으시는 거고, 그 표준 세번적 추가는 여기서 직접 그 불러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뭐 이렇게 소부는 있는데, 네, 보시면은 꼭 저희가 지금 고른 그 인쇄업의 전산용지 제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공정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공정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다른 업종이나 공정에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두시고 만약에 여기서 인쇄를 하시면은 꼭 저희가 지금 선택한 그 저희가 전산용지 제조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에 있는 인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지류 가공에 있는 인쇄업을 추가한다면은 이렇게 근데 이미 인쇄가 있어서 안 되는데, 일단은 이 표준 세부 작업 추가를 통해서 다른 공정에서 클래스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값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 샘플로 잡은 것들이 공정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입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게 지게차만 있었으니까 설비는 지게차 외에는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아까 소부기만 있었으면 지우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그런 공정들이나 설비들을 처음에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장을 누르시면 다시 흰색으로 바뀌고요. 네, 모든 게 끝났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스텝 1을 작성했고요. 먼저 스텝 2의 유해 유형률 파악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해 요인 파악에서 이제 스텝 2를 작성하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같은 공정이어도 저희가 앞에 작성한 이 4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보 박스를 통해서 원지 입고뿐만 아니라 소분화, 인쇄, 포장, 출하 다른 이런 작업으로도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장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화면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장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일단은 이 지금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이긴 한데 일단 수정하기 전에 저장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저장이 되시면은 이 원지 입구에 저장 완료 이렇게 뜨는 걸로 나오고요. 먼저 그 입구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인쇄업에 대해서 입구할 때 제공하는 것들인데 먼저 제공되는 것들을 한번 쭉 확인하시고요. 우리 사업장에 해당이 없거나 필요한 것들을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유해염 요인들을 추가할 수 있는 탭이 있고요. 기인물 요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직접 추가는 수기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사업장에는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없다 할 경우에는 체크하시고 삭제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인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쇄 쪽에서도 아직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뜨고 이 기본 값들이 제공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먼저 인쇄 작업 중에 이제 저장을 누르고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해당하는 위험들이 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인쇄 시에 작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은 지금 인쇄기에서 뭐 청소나 다른 작업으로 인해서 있다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인쇄기에서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 외에도 기인물 요인 추가를 통해서 해당하는 기인물에 대한 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사업장은 인쇄기를 사용할 때 이제 뭐 고온이 발생한다 하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고온을 누르시면은 또한 저희 공단에서 제공드리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클래스에서는 모든 공정이나 작업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제공드리는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들을 이제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들과 비교해서 작성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적인 측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평가를 누르면은 이제 3단계 위험성 추정으로 넘어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알람을 통해서 평가 척도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평가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 방법에서는 평가 척도가 지금 이 3 곱하기 3과 5 곱하기 4 그리고 20 미만의 추정 생각이 있는데 이 추정 방법은 사업장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각 추정 방법에 대해서 중대성과 가능성 그리고 이 관리 기준 수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곱하기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중대성과 가능성을 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은 중대성이 1부터 3까지 그리고 가능성이 1부터 3까지 해서 각각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또한 기본적으로 이 기본값으로 1, 2는 낮음, 3, 4는 보통, 6은 높음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우셨던 그런 추정 방법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5 곱하기 4 방법으로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먼저 이제 여기 5 곱하기 4 척도로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이제 먼저 첫 번째, 저희 포장 출하 단계에서 적재물의 무너짐에 인해서 맞거나 깔릴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에 현재의 안전보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력 및 수정을 누르시면은 이 지금 위험 상황, 적재물 무너짐에 의한 맞거나 깔리는 위험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 기본적으로는 국내 운반차나 화물차 자동차의 적재량 초과 금지나 지게차 허용화 중 초과 금지, 이런 것들이 기본값으로 제공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당되신다면은 이 선택을 누르시고 여기 현재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안전보호 조치에 아까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드린 지게차 허용화 중 초과 금지가 우리 사업장에서는 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제공되는 것 외에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 적재물 무너짐에 의해서 맞거나 깔리는 것에 대해서 현재 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은 여기 현재 안전보호 조치 추가 누르신 다음에 수기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적재물의 무너짐에 의한 맞음, 깔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운행 통로와 구획이 되어 있다. 이동 통로 간 구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안전보호 조치로 이렇게 눌러서 직접 수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공단에서 참고로 드리는 조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기로 조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현재 안전보호 조치들을 다 건건히 추가해서 이 스텝 3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이 현재 안전보호 조치를 고려해서 이 위험 상황에 대한 가능성과 중대성의 값을 이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위험이 발생할 확률 가능성이고, 그 다음 중대성은 만약에 발생했을 때 다치는 정도일 텐데요. 먼저 우리 사업장인 지게차를 사용할 빈도가 한 중간 정도다 하면은 이제 가능성을 3 중으로 주시고, 그 다음 중대성은 만약에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치는 정도인데, 지게차에서 물건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깔리거나 맞는 위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중대성이 3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 또한 제가 지금 저희 사업장이 아니라 샘플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원래는 이 해당 평가 척도에서 제시하는 이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해서 정성적이지만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좀 임의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노란색은 아직 저장이 안 되었기 때문이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시 흰색으로 변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저희 공정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목당 돌아가시면서 다 입력을 다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원지 입구에서도 저희가 입구는 출하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부 쪽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입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란 화면으로 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 하나만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나 소부, 그러니까 이제 인쇄 작업하기 위한 판금을 만들 때 이제 동력 전달부가 노출되어 있어서 작업자가 끼거나 그런 벨트나 이런 설비에 감기 위험이 있다 한다는 위험이 우리 사업장에 존재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조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및 수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넣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입력 및 수정을 누르시면은 저희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참고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건널다리 설치를 하거나 안전덮개를 설치.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조치가 있다 하시면은 클릭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문구 외에도 수정이 여기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안전덮개를 설치했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능성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면 되는데, 약간 그래도 저희가 이 특강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치가 없는 걸로 일단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높고요. 중대성도 높은 걸로 해서 매우 높은 거라고, 나머지 부분들도 원래는 다 입력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나중에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고, 일단은 나머지 부분도 일단 저장만 하고 다음 단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가 모두 그 위험성 추정이 각 위험 요인별로 현재의 조치와 가능성, 중대성에 대한 입력이 끝나시면은 이제 다음 단계, 해당 그 위험 요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누르시면 되고요. 먼저 현재 그 위험성 결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인쇄부터 마찬가지로 4가지 공정이 나와 있고요. 아까 출하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그 출하에 대해서는 적재물 무너짐에 의한 마진 깔림 위험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은 지게차 허용 과정 초과를 금지하고 있고 관리적인 대책이죠. 그 다음에 그 지게차에 대한 통로와 그 근원적으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만약에 이 구획을 했더라도 뭐 근로자가 그 구획을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현재 위험성이 높다 하면은 이제 감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감소 대책도 마찬가지로 입력 및 수정을 통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감소 대책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앞서 현재 조치 때 작성했지만 선택하지 않은 공단에서 기본적인 값들도 나오고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밑에 저희가 수기로 감소 대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대책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 개선 후 위험성은 해당 감소 대책을 입력하고 나서 이 감소 대책이 이행됐을 때 위험성이 얼마큼 낮아지는 데 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험성도 일단 저희가 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사업장에서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앞서 현재 위험성이 그 저희 곱셈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3 곱하기 3으로 9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감소 대책을 통해서 가능성이 2로 낮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2 곱하기 중대성 3이니까 8이나 다른 숫자가 아니라 6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 후 위험성은 단순히 그냥 원하시는 숫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앞에 추정 방법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입력이 끝나셨으면은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작업이 저희 공정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그 감소 대책과 위험성을 일일이 부여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직접 실습을 하면은 좀 시간이 부여될 수 있는데 제가 임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도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앞서 출하 단계에서 적재물 무너짐에 의해서 이제 감소 대책을 수립한 것이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초과 적재 금지를 했는데 여기 해당 스텝 5 단계에서는 이 감소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개선 예정일은 이 감소 대책을 언제까지 개선할지에 대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가령 뭐 저희가 뭐 8월 5일까지 하겠다. 그리고 완료일은 지금은 입력하시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개선이 완료됐을 때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업장에서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개선 예정이라고 바로 완료일을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완료일은 이 감소 대책이 완료된 이후에 넣으시는 거고요. 담당자를 넣는 항목이 있는데 이 담당자는 각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의 실제 이름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이름 넣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감소 대책을 하나밖에 넣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5단계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렸고 어차피 툴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요건을 넣으면은 많은 항목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좀 봐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평가 결과 보기로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처음에 공정을 사전 준비해서 공정을 분류하고 스텝 2에서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넣었고요. 그다음 스텝 3에서 이제 여기 위험성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텝 4에서 위험성을 결정하면서 감소 대책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소 대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선하고 할지 이거를 이행에 대한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지금 그 팝업 창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 위험성평가 등록 및 제출, 인쇄,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이 등록 및 제출은 누르셔도 되지만 아마 누르시면은 그냥 저희 공단 쪽으로 그냥 뭐 사업장에서 이 위험성평가를 인정을 신청할 때 등록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굳이 누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쇄는 말 그대로 인쇄를 누르시면은 해당 페이지가 출력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엑셀 다운로드는 지금 저희가 작성한 것들을 나중에 당연히 클래스에서도 저희가 바로 볼 수 있지만 엑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열어보시면은 저희가 스텝 1부터 작성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엑셀 파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작성한 날짜나 그리고 평가한 날짜들이 나오고요. 여기 우측 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어스 평가는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위에 그 평가 책임자나 총괄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결제선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로도 언제든지 내용이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재 안전모드치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대표적인 넣었고요. 간단한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엑셀로 다운받아서 실질적으로 굳이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엑셀을 통해서 관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어스 평가는 꼭 클래스를 사용하시라는 건 아니고 클래스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 5단계 방법을 스텝별로, 절차별로 그리고 또 공단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비교하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고요. 이 실질적으로 엑셀 파일을 통해서 작성하거나 감소 대책을 작성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그리고 제가 임의로 지금 모의를 했던 부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엑셀 파일로 구현돼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공정을 실질적으로 실무를 인쇄업에 실무를 적용하거나 하면서 좀 더 위험 요인들을 추가하면서 더 다양하게 이 엑셀 파일을 구현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또 이 강좌의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그리고 클래스가 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일단은 이 스텝 1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시 또 PPT에서 스텝 2의 두 번째 방법이 위어스 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실습을 아마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로 위어스 평가에 대한 클래스로 출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5단계 방법의 중요한 사항들은 일단 제가 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좀 5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클래스는 툴이기 때문에 이 위어스 평가에 대한 5단계 방법을 모의로 아마 해보실 텐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자의 위어스 평가 정말 실시할 때 평가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들을 한번 꼽아봤고요. 첫 번째로 저희 순회 점검 외에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이전 강의 때도 이수영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순회 점검 말고도 청취 조사라든가 실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하고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것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라인 감독자나 근로자한테 이런 파악을 위한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좀 두 번째 항목은 많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 위험성 추정, 감소 대책 수립 등 이제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를 그냥 개인의 안전관리자나 개인의 그냥 담당자에게 좀 맡기는 경우들이 있고 개인의 판단으로 우리 사업장의 위험의 수준을 판단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좀 위험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위험성 평가를 잘한다는 사업장들은 이런 위험성의 크기를 매기거나 이 대책들을 어떤 절차부터 어떤 대책부터 도입할지도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여러 공정관리자나 여러 운영 쪽이나 다양한 부서나 직책들이나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구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 지금 클래스를 통해서 아마 지금 위험성 감소 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클래스에서는 감소 대책을 작성하는 5단계까지만 안내를 드릴 뿐이지 5단계 이후에 이 감소 대책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어떻게 또 개선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감소 대책이 마련이 되었다면요. 일단은 이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를 작성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감소 대책을 이행했는지 이 위험한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를 꼭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관리 대장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에서는 지금 이 위험성들이 위에서부터 나열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위험성들이 뭔가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나 이렇게 배열이 되지 않거나 이 정말 급박한 위험들이 부각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표를 작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중대성이 높거나 이 중대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정말 위험하거나 이제 급박한 정말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가령 아까도 저희가 실습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일단 지게차나 이런 위험한 설비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똑같이 그냥 감소 대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거나 급박한 것들은 먼저의 우선순위를 둬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담당자를 선정해서 이게 정말 감소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번 항목은 제가 또 많은 사업장들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제 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위험성에 대한 숫자, 이 크기를 낮추는 데만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위험성 추정을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뭐 2인데 우리 사업장은 1이다. 이게 좀 그 주관적인 판단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그 추정할 때부터 숫자를 일부러 낮추시거나 또는 우리 사업장은 안전하니까 이 위험성은 너무 높게 나왔다. 일부러 줄이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개선 대책을 이행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면 분명히 그 위험성은 개선하기 전보다는 낮아질 것입니다. 다만 그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감전 위험이 있다 하면은 중대성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상해를 입는 정도이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나 이런 위험 같은 경우는 아마 중대성이 3 미만으로 낮아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개선 대책을 이행했으니까 이 위험성의 숫자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데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꼭 이 숫자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그 차기 다음번에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이런 감소 대책들이 현재의 안전조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의 안전조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 위험성 평가를 뭐 최초나 정기적으로 실시했을 때 이렇게 감소 대책들이 마련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소 대책들이 이행이 된다면은 이 감소 대책들은 고스란히 우리 사업장이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 들어갈 것고요. 그래서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만약에 또 정기적으로 한다면 그 수립한 감소 대책들은 현재의 조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위험성 평가를 정말 잘 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사업장은 단순히 이 위험성의 숫자에 매진하기보다는 현재 안전보건 조치를 얼마나 상세하게 작성하고 얼마큼 많이 안전보건 조치들을 갖고 있는지 이게 더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부분을 좀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또 5단계 방법에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셔야 될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체크리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우신 5단계 방법과 다르게 이 체크리스트 방법은 규모가 작거나 유해 위험 요인이 적은 사업장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2015년도에 개발해서 저희 공단에서 클래스를 통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공종, 작업 형태, 설비, 유해 인자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걸 선택만 하시면은 바로 이제 가능한데 저희가 그래서 한 1063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샘플 모델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방법은 뒤에서도 실습 때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 공종 작업을 선택만 하시면은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추가하면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스텝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스텝 1에서는 대상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됐을 때 이제 스텝 2에서 앞서 말씀드린 1000여 개의 공단이 제공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 모델들과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장을 각 사업장에 맞춰서 이 샘플을 제공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비교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똑같이 추정 결정, 그 다음에 감소 수립까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체크리스트 방법을 또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업종은 이번에는 앞서 인쇄업과 다르게 한번 음식업으로 해보겠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여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수는 5명의 사업장, 그리고 사업 내용은 주문받은 음식을 이제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요. 또 홀에서 직접 서빙하고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식자재가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일단은 이제 가공과 조리를 하고요. 서빙과 마지막 청소까지 하는 그런 공정을 하고 주요 기계 설비는 뭐 이제 더메이터나 튀김기, 제면기 이렇게 하면 많은 설비들이 있겠지만 이 3가지만 해서 한번 체크리스트 방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클래스로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체크리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앞서 작성한 5단계 방법이 밑에 나와 있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이 해당 방법은 언제든지 클릭하시고 평가 시작을 누르시면 그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재작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체크리스트 방법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먼저 보시는 것 같이 팝업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 창에서는 그 사업장 공정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를 1개 이상 선택을 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업종 공정 작업과 설비, 유해인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업종과 공정 작업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해당하는 작업을 1개 이상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위험한 설비나 유해인자가 있다 하시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추가해서 같이 다음 단계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먼저 저희가 사례로 두 번째는 음식업으로 했었는데요. 먼저 업종이 음식업이기 때문에 음식을 검색해 보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음식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업종 외에도 이제 공정이 조리 가공이기 때문에 조리하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음식 및 숙박업에 조리 작업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선택된 공정 조리 작업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공정을 먼저 가져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조리 작업에 대해서는 있지만 아까 저희가 설비 중에 우리 이 사업장은 더메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더메이터가 있는지 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더메이터가 있다 하시면은 클릭해서 하시면 마찬가지로 더메이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방법의 첫 번째는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 공정 작업을 선택하고 추가적으로 업종 공정 작업에는 없는 위험한 설비나 인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가져가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것들만 가져가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성은 대상에서 조리 작업과 더메이터 저희가 가지고 온 작업들이 이렇게 콤보 박스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에 초기화와 대상 추가, 대상 삭제가 있습니다. 먼저 초기화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5단계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조리 작업에 대해서 제공되는 유해 유압 요인 점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된 값이고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수정되거나 했을 때 이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시 이 기본값 14개 제공되는 것들로 돌아올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버튼은 이 목록을 그냥 다시 리셋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위험 요인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면 수기로 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먼저 노란색이기 때문에 먼저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팝업이 경고로 나오고요. 저장하시면 다시 흰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리 작업에 대해서 유용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 한번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바닥에 물기와 기름기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 체크리스트 방법은 이 조리 작업에 한해서만 이런 위험 상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대상이나 공정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읽어보시고 해당 없는 것들은 하단에 클릭을 해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조리대의 조도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니면은 위에 12번 조리대 주변의 장애물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리하거나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가. 좀 노멀한 내용이긴 한데 만약 없다 하시면은 클릭하고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점검 항목이 없지만 조리 작업, 우리 사업장에 하고 있는 조리 작업 중에 위험하지만 점검한 항목이 있다 하시면은 여기에 수기로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리 작업 중에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넘어짐 사고다 보니까 저희가 조리 작업 중 사용하는 조리 도구나 그런 호스를 방치하여 넘어질 위험이 있는가. 네, 이런 식으로 수기로 위험한 상황들을 저희가 순회 점검이나 청취 조사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점검 항목이 없으면은 삽입하시고 추가 버튼을 넣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직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리 작업과 더메이터 두 가지를 하시면 되고요. 더메이터도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저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방법은 먼저 해당 대상에 대해서 다 읽어보시고 우리 사업장과 비교하셔서 우리 사업장에 이런 유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없는 거는 또 추가하면서 넘어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 두 번째 그 유연 요인 단계가 끝났으면은 마찬가지로 위험성 추정 결정과 감소 대책을 또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선 5단계 방법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바로 이제 스텝이 바로 넘어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상단에 조리 작업과 더메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저희가 앞서 선택한 그 14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좌측에 위험 요인이 나와 있고 추정, 결정, 감소 대책, 개선 예정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먼저 그 바닥에 물기와 기름기로 인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을 위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사업장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일단은 넘어졌을 때 넘어지는 그 이동하는 작업이 많다 하시면은 가능성을 3으로, 그리고 물기적이 많다 그러면 3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성은 넘어졌을 때 다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지만 그 병원에 입원하는 정도로 만약 판단하신다면은 2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능성과 중대성을 판단하시면 위험성에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라 함은 저희가 그 5단계 방법과 다르게 이 체크리스트 방법은 해당의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이거를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판단으로는 위험성이 6으로 높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감소 대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험한 것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한다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그 감소 대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따로 항목들이 없어서 일일이 좀 번호를 넣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감소가 필요한 대책들을 넣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업장은 이제 바닥에 훼손되거나 파인 부분을 보수해서 이제 물기가 좀 고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이제 배수로 청소도 있으실 거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감소 대책을 이렇게 넣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개선 예정일은 이러한 감소 대책을 언제까지 개선할지 이런 예정일을 넣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임의로 한번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그 5단계 방법과 마찬가지로 개선을 담당할 사람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장 누르고요. 더메이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더메이터에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또 위험들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은 일단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 한번 8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장 더메이터에 대해서 고장 수리 점검 작업 시 주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 장치 및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이런 그 고장이 발생하는 빈도가 일단은 중간이나 낮다 하시면은 2나 1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만약에 고장 수리 점검 시에 이게 그 주 전원을 차단했지만 혹시나 잠금 장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더메이터가 작동되면은 인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중대성을 3으로 주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높은 부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된다면 마찬가지로 감소 대책을 입력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잠금 장치 표지판을 구매를 해서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구매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교육을 실시해야겠죠. 잠금 장치 및 표지판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감소 대책은 구체적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언제 실시해야겠다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체크리스트 방법은 사실 감소 대책이 1개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 2로 그렇게 작성했지만 중요한 건 개선 재정이나 담당자는 한 칸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이제 추정 결정 감소 대책이 한 페이지에서 작성하시고 끝나시면은 바로 이 체크리스트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평가 결과 보기로 이동이 있습니다. 네, 누르시면은 앞선 5단계 방법과 같이 이렇게 그 팝업 창을 통해서 저희가 작성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대상 공정 설비 작업에 대해서 조리 작업의 한 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조리 작업이나 더메이터를 클릭해서 따로 저희가 그 필터처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평가한 사람의 이름과 날짜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텝 그 1, 2, 3로 했던 먼저 대상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대상별 위험 요인,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추정, 결정, 감수책을 수립한 것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메이터도 밑에 이어서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을 보시면은 이 등록 제출, 인쇄,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먼저 이 엑셀 다운로드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엑셀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으로 작성한 것들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체크리스트 방법도 물론 그 클래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관리하시거나 작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작성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앞서 그 설명드린 것 같이 인터넷으로 작성했지만 여기서도 또 수기로 작성이 가능하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고장 수리 작업 시에 이 잠금 장치나 표지판에 대해서 감소 대책이 2가지가 있는데 한 칸이 있는 것들도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이 사업장에서는 그 수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사업장의 그 활용도에 맞춰서 언제든지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그 클래스는 기본적인 제공 툴이고, 이렇게 엑셀 파일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하는 사업장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그 2번째 체크리스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체크리스트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사항들을 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체크리스트 방법에서 아마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유해 위험 요인들이 점검 항목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서 좀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표가 좀 그 기하급수적으로 내용이 증가할 수 있어서 사실 물론 작성하기에는 앞선 그 5단계 방법보다는 간단할 수가 있으나 좀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존재할 수 있고요. 2번째로 그 위험성 추정과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 이 현재의 안전보호 조치를 지금 이 체크리스트 방법은 고려하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하실 때는 그 감소 대책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우리 사업장에 있는 조치들도 한번 고려해서 이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 감소 대책을 수립한 것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할 경우에는 꼭 클래스에서 온라인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엑셀 파일을 이제 사업장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중에 이 행을 추가하시거나 이 엑셀을 편집하셔도 무관하십니다. 따라서 꼭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들 그대로, 이게 정기 양식이 아니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실시의 의무는 사업 중에 있지만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평가표 또한 편하게 사업장에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째로 대화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형 방법은 이제 사망사고 주요 기인물별 발생 형태로 저희가 평가하는 거고요. 이제 그 5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당 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공정과 기인물에 대해서 이 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주로 제공하는 그 공단에서 제공하는 그 샘플은 이제 발생 형태와 기인물로 나눠지고요. 그 모든 기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그 DB가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보시는 것처럼 기인물은 해당 기인물에 이 등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실습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한번 또 식료품 제조업에 대해서 10명의 사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식자재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제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는 사업장이고, 이 공정은 식자재가 입고되고부터 이제 저장, 가공, 조리, 포장, 출하는 그런 공정으로 한번 샘플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계 설비는 물론 그 가공하는 그런 공정 설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또 그 대표적인 특징적으로 이제 지게차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실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실습 3번째 대화형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성 평가 실시에서 이 3가지 항목 중에 가장 오른쪽 대화형 방법을 누르시면 되고요. 대화형 방법을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팝업 창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선택해서 검색어와 저희 평가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32가지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 제공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 32가지 외에 우리 사업장에 사용하는 위험물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은 저희 공단에서는 좀 그 DB가 구축이 안 돼 있거나 정말 위험한 그 기입물 순으로 저희가 작성해서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은 다른 그런 그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서 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그 발생 형태, 추락, 끼임, 맞음, 부딪힘 등 이런 발생 형태에 따라서 각 기입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로 인해서 떨어질 위험들, 지게차로 인한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저희가 예시는 지게차이기 때문에 검색어에 지게차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지게차를 검색하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지게차로 하더라도 지게차에 그 실는 물건이 떨어지면서 운반 작업 중에 근로자가 맞을 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한 운행 중인 지게차에 근로자가 부딪히거나 또 운행 중인 지게차에 근로자가 깔리는 등의 지게차 넘어지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좌석에서 이탈되시면서 넘어진 지게차에 깔리는 등 이런 같은 지게차라도 발생하는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래도 지게차로 했기 때문에 일단 해당하는 것들을 다 일단 가져가 보겠고요. 네, 그리고 선택이 끝나셨으면 완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대화형 방법을 이제 앞선 단계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입물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나오시고요. 제일 위에부터 보시면 사업장 개요에서 사업장의 정보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업장 정보를 여기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수정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시고, 사업장명에 네, 뭐 간단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날짜 넣으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장 연습하기가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요를 먼저 넣으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선택한 세 가지. 그래서 여기 콤보 박스를 누르시면 아까 저희가 첫 단계에서 선택한 지게차에 대해서 맞음, 부딪힘, 깔림 이 세 가지를 각각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측을 보시면 초기화는 이 기본적으로 지금 제공되는 공단의 이런 그 매뉴얼을 혹시나 저희가 삭제하거나 추가했을 때 다시 원래 값으로 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 추가는 앞에 첫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시 지게차를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여기 내 건으로 추가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상 삭제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불러왔지만 해당이 없는 것, 만약에 가령 지게차로 인해서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겠다 하시면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설명이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지게차로 인해서 그 부딪힘을 이제 선택했다 하시면 그 첫 번째 스텝 1은 이 사망사고 핵심 테마 위험 요인에 대해서 5가지를 제공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보편적인 그냥 사업장의 산재 정보를 종합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위험들이 있다 하시면은 수기로 넣으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게차로 인한 부딪힘 위험에 대해서 한번 저희 1번부터 보시면 작업장 내에서 이동 중 주행 또는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히는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지게차로 인한 부딪힘 사고 중에 많이 기인하다 보니까 1번에 저희 공단에 제공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담당자가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업장에는 이런 부딪힐 위험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하시면은 이거에 대한 감소 대책이 어떤지 이제 판단하시는 건데, 일단 요거는 임의로 그러면은 우리 사업장은 미흡하다. 그리고 이제 그 비구에는 어떤 걸 적으라는 거는 제공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제안 드리는 거는 비구에 어떤 사유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왜 미흡인지 저희가 후진한 지게차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사업장은 지금 현재 그 지게차 운행 통로와 그 근로자 작업 공간에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작업 중 오작동 또는 오조작이 인해서 지게차에 부딪힌다. 이런 거는 우리 사업장은 양호하다. 양호하면은 저는 마찬가지로 그냥 그 양호한 이유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리 작업 중 전원 차단,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제공드리는 항목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체크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정이 이루어지시면 이렇게 노란색 화면으로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장 누르시면은 저희가 흰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항목들을 추가하시면 되고, 이 외에도 만약에 내가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리한 회전으로 잠시만요. 지정되지 않은 장소. 이런 것도 그냥 추가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형 방법의 첫 번째는 이 스텝 1, 요 질문, 이제 그 사망사고 발생 위험률을 체크한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먼저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2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질문처럼 이렇게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앞에 저희가 미흡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상의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 미흡한 것이 지금 이동 중 주행 또는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힌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하는 거고요. 예시를 보시면 뭐 지게차에 대한 속도에 제한이 없고 뭐 포크에 자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 내에 이동 중 주행 또는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누가 다치고 어떻게 상의를 입는지, 그래서 작업장 내니까 저희가 장내인 창고 물건을 선별하고 적재하는 주행하는 지게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운행 통로 내에 접근하여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음.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디를 다치는지 이렇게 편하게 기술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대화형 방법은 이 앞에 저희가 5가지 또는 이제 추가한 6가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미흡과 양호를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 예시 1과 2가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드리는 거는 혹시나 대화형 방법을 추후에 사업장에서 사용하신다면은 이거는 위험 요인 1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게 한 번에 출력됐을 때 확인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미흡 또는 보통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작성하시면 되고요. 스텝 3는 지금 앞에서는 저희가 누가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 그런 위험 요인과 발생 형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5단계 방법과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작성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은 현재 조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예시에서는 주행 속도를 줄여서 뭐 운행하러 구두로 지시하고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현재 조치도 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 또한 위험 요인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앞에 제목을 달아주시고요. 현재 우리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지게차의 부딪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관리적인 대책으로 그냥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쓰겠습니다. 네.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조치를 넣은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스텝 4에서는 현재 조치를 제외하고 위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기로 작성하는 거고요. 일단은 앞에 저희가 그냥 예시지만 이제 현재 조치가 너무 관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부딪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지게차 운행 통로와 구획하고 마찬가지로 추가를 누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하얀색으로 저장이 된 걸로 표현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스텝 5에서는 이러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누가 언제까지 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치 계획도 넣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조치 계획들이 추가가 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유행 요인을 지칭하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게차 운행 통과 구획하기 위한 방호물 설치. 그리고 이제 담당자는 실제 그 개선을 담당할 사람과 이거는 조치할 날짜를 저희가 계략적으로 적는 날입니다. 이것도 그냥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우선순위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른 위험 요인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예시로 하나만 했었는데 다른 거에서 만약에 뭐 있었다 하면은 이 위험 요인의 그 개선 순서를 좀 이렇게 위아래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것부터 그리고 개선이 정말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대화형 방법은 위험한 기인물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 기인물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핵심 테마 5가지. 이 모든 기인물 다 5가지만 제공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읽어보신 다음에 실제 점검을 해보시고 여기에 없는 것들은 추가를 통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보통과 미흡인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을 기술하시는 거고, 그리고 스텝 3에서는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작성하시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실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누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적는 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성들이 다 끝나셨으면 평가 결과 보기 이동 누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화형 방법 또한 팝업을 통해서 작성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필터를 통해서 인터넷은 고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작성한 것들이 스텝 1부터 2까지, 5까지 쭉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인쇄와 엑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엑셀로도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그 대화형 방법을 통해서 작성한 것들이 이렇게 엑셀 파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공정, 부딪힘이나 깔림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부딪힘만 했었고요. 지금 앞서 그 5가지 외에도 추가한 1가지가 나오고 저희가 그 스텝 1부터 저희가 스텝 2, 3, 4, 5가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성 평가라는 게 이제 사업장의 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형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만 이 대화형 방법의 현재 좀 한계는 정말 위험한 기인물들을 판단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트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다른 일반적인 넘어짐이나 정말 사고 발생이 많이 나는 빈도가 높은 그런 중대성보다 빈도 높은 사고들은 좀 방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형 방법은 본 목적인 이 사고 사망 기인물 위주로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변경하시면서 사업장에 적합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번째 방법에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PPT에서 나머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수 사례들은 많은 또 사업장들이 우수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저희 공단에서 매년 7월에 실시하는 우수 사업장 평가대회에서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사업장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각 단계별로 좀 이 사업장들이 어떻게 실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고 우수하게 했는지를 실제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 1 사전 준비에서 좀 우수하게 한 사업장입니다. 네. 출처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먼저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 규정 같은 것도 미리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전보건 방침을 일단 수립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표자가 직접 확인하고 이 사업장의 게시판에 공표한 사진을 붙여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방침을 내세웠다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주시시킴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장의 운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한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그냥 방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요. 그냥 사업장의 생산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안전보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경영 목표를 설정한 것들이 좀 우수하게 했다는 부분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우수 사례들은 참고해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이렇게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위험성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 여러 개 맞춰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공정들이 라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당연히 라인에서 실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 위험 요인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라인별로 구성하고 관리 감독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실제 규정에 반영해서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별로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괄 관리자부터 관리 감독자, 담당자, 평가 담당자 이렇게 각 구성원별로 그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구체적인 좀 정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공정들이 실제 우리 사업장에 내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그 공정을 그냥 도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로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공정을 실제 분석한 겁니다. 네, 공정별로 분석해서 우리 사업장의 공정별로 있는 기계와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어떤 유해 물질들을 우리 사업장에 쓰고 있는지를 실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정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우수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좀 우수하게 한 사업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유해 위험 요인들을 사업장에 찾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그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장에 잠재하는 모든 유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유해 요인 조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배포하여서 실제 어떤 위험 요인들을 실제 업무할 때 아차 사고라 부르죠. 재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어떠한 위험 상황들을 겪었는지 이런 경험담들을 각 근로자에게 적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적은 것들을 의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수행자의 의견,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줌으로써 근로자가 내가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이런 또 그 오른쪽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회의를 통해서 단순히 그 유해 위험 요인들을 그냥 그 라인별 관리 감독자나 실시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 부분이 좀 우수하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그 회의나 조사표가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던 내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그냥 그 안전관리직의 카톡으로 조치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이 우수사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조업에서는 좀 흔치 않은 경우다 보니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특히 반드시 개선을 실시해서 단순히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네, 보시는 것처럼 위험한 사진을 만약 근로자가 본다면은 설치 전과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이 좀 우수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험성 추정이나 결정을 이제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이 해당 사업장이 우수한 이유는 이제 근로자들이 이 해당 단계에 참여해서 이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이 추정이나 결정에 판단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업장의 여력을 고려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어느 수준에서는 이 위험 요인이 허용이 가능하고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 사업장이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위험 수준을 단순히 그냥 평가표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런 그 등급을, 위험의 크기랑 허용 가능 여부들을 직접 테이블로 도출했다는 점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실시해서 했다는 점들을 좀 우수하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궁극적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모습을 좀 많이 갖췄던 사업장이어서 설명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감소 대책 수립 또한 그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서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감소 대책 수립을 하실 때는 또 앞서 그 이수근 교수께서 분명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이제 근원적인, 본질적인 대책부터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도 이제 근원적인 대책부터 공학적 대책,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대책, 그 다음에 보호구, 이런 것들이 대책들이 순서가 있는데요. 개인의 판단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개인의 그런 한계에 있어서 근원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대책으로 많이 본인이 아는 한계에서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이 사업장도 개선을 할 때 이제 근원적으로 리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개선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우수하게 꼽은 이유가 일단 이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는 근원적인 것부터 좀 실시를 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그 앞서 실습하면서도 또 실습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많이 또 강조드렸던 건데, 이제 감소 대책이 수립되었다면은 이 이행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클래스에서는 이 이행 관리에 대해서는 제공을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업장처럼 이 별도의 개선 결과서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개선 전의 유의 요인과 개선 후의 그 요인들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개선 전에 나온 유의위험 요인들을 해당 그 유의위험 요인들을 안전관리자가 사진 현장을 확인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된 사진들을 해당 시트에 또 삽입함으로써 우리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라인 관리자나 대표자가 확인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좀 우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도 개선을 되게 우수하게 했는데요. 특히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를 직접 선정을 했고요. 해당 관리자에게 이 개선을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관리 체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선 전에 이런 위험 요인과 위험도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사진을 통해서 개선 전과 개선 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도를 낮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수 사업장의 사례들은 이제 감소 대책에 대해서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장 뭐 당연하지만 이제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셨으면은 이제 대표자의 확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담당 소장이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실시한 거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위험성 평가 궁극적인 목적인 이제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 평가는 실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험성 평가는 실시하는 그런 의무나 그리고 서류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하고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서 근로자에게 모든 그런 결과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이 사업장 또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 일지를 만들어서 이 교육한 시간이나 일시, 그 다음에 회의한 평가한 장소, 그 다음에 이런 각자 근로자에 참여한 사람과 서명, 그리고 교육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일단은 이 평가표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근로자나 관리자에게 주지시켰다는 부분들이 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궁극적인 좀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또 우수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과 후에 얼마큼 개선이 되는지 성과를 비교해서 우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가 얼마큼 적용이 되었는지, 얼마큼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한 것 같고요.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워낙 자율적인 활동이고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또한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대책들이 마련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근원적인 대책이나 공학적인 대책들은 사업장의 예산, 그러니까 이 설비 개선들이나 이런 방호 장치들이 분명히 돈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 사업장이 예산을 관리하고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서류로 또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저희 실습과 좀 우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우수 사례를 들으시다 보니까 좀 위험성 평가가 너무 서류적으로 많이 작성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현장의 여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우수 사례나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서 경험해 보시면은 분명히 더 훌륭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은 그 학습평가 한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음 주 위헌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있는데요. 첫 번째 1번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인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2번은 상시 근로자 수 5명인 음식업, 3번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인 제조업, 4번은 상시 근로자 수 1명인 임업입니다. 네. 해당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네, 정답은 3번이고요. 먼저 그 위헌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저희가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 1명부터 뭐 1000명 이상 어떤 사업장이든 위헌성평가에 대한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만 저희 공단에서 우수사업장 인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100명 미만의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 120억 미만 건설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사업장을 위헌성평가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는 이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좀 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헌성평가 지원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위헌성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체크리스트 방법, 두 번째 위헌성평가 5단계 방법, 세 번째 대화형 방법, 네 번째 보호 타입 방법입니다. 네, 정답은 4번 보호 타입 방법이고요. 아마 그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이 보호 타입 방법 또한 그 위헌성평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저희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고요. 이 보호 타입도 당연히 그 작성할 수 있는 툴이 지금 시중에서 그 제공되고 있지만 이건 유료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위헌성평가를 지원드리고 있는 것들은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아시고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위헌성평가 지원 시스템은 일단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실시 의무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실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 고시에 있다는 부분이고 일단은 실시 대상은 모든 사업장이고 주체는 사업주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스스로 위헌성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위헌성평가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오늘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하게 할 경우에는 이제 우수사업장 인정을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한번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인정은 그 받으신 사업장은 3년 동안의 그 인정 기간을 부여드리고 있고요. 이 인정에 대한 혜택은 일부 감독에 대한 유예, 정부 포상이나 그 밖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위헌성평가를 직접 실시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지원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는 위헌성평가 5단계 방법,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방법, 그 다음 대화형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실습을 하신 것 토대로 나중에 그 사업장이나 그 어디든 가셔도 한번 위헌성평가를 자신 있게 실시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위헌성평가 지원 시스템과 인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 아마 오늘 교육을 통해서 좀 위헌성평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클래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들을 배우셨을 텐데 나중에라도 한번 모의로라도 한번 꼭 실시 방법을 해보시고 적용하셔서 실제 그 어디를 가시더라도 안전관리자로서 역량을 키워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 산업안전공단의 박우성 과장님 이 강의를 저도 들었는데 아주 내용이 좋고 현장에 아주 맞는 그런 강의인 것 같아요. 또 실습을 하는데 실습이 아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그러면 우수사업장을 그 인정을 1년에 도대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 예. 또는 그 신청을 한 회사 중에서 우수사업장이 안 되는 회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그 실적으로 그 저희가 그 위헌성평가 인정 같은 경우는 그 매년 목표가 저희가 정의가 돼 있고요. 근데 그 제가 그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는 저희 북부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위헌성평가 한 400여 개 정도 인정 심사를 올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중에 아마 인정은 저희가 한 비율은 한 4% 정도, 4%? 예. 오, 4%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일단은 그게 근데 비율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업장의 실적으로 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인정을 주는 개수는 그 목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지금
오늘까지로는 아직 신청한 사업장 중에는 그 정도밖에 아직 없고. 굉장히 낮은 수치네. 낮은 네. 비율이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클래스를 이용한 그러한 그 시스템의 활용도가 네. 그렇게 높은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부분도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좀 사용하기 쉽게 저희가 만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리 온라인으로 제공드려도 이제 사업장에서 그 컴퓨터를 실제 사용하시기 또 어려우신 그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아무리 좀 지원드린다고 다가갈 수 있어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아직은 좀 안전보건에 대한 조금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저희가 또 100인 미만 사업장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현장이랑 좀 아직도 좀 접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 홍보는 지금 어떤 형태로 클래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그 홍보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홍보 자체는 저희가 일단은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주 교육 2시간,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담당하는 이런 관리 감독자에 대한 8시간의 교육을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교육 업무들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래는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교육을 할 때 이런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제도 같은 설명과 그리고 다른 업종별 교육을 할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아파트 소장님들이나 이런 뭐 건설 현장의 이런 소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제도 또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현장과의 접점들이 저희가 단순히 우편물 외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한시적으로 올해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오늘 강의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학우님들이 좀 참석을 해 주셔갖고 같이 질문도 하고 같이 실습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됐으면 아주 더 강의가 즐겁고 현장감 있는 그런 강의가 됐을 텐데 제가 질문을 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는 여러 학우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우성 과장님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